유튜버 사장님, 세금 신고할 때 이건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 작사가, 작곡가, 소설가, 웹툰 작가에 대한 공식적인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업종 코드도 따로 있어요. 보통 유튜버는 취미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시작했다가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 창작으로 돈을 버는 경우 세금 신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플랫폼 활동으로 돈을 버는 구조. 먼저 돈을 버는 수익 구조에 따라 구분해 볼까요? 사업성을 판단할 때 의외로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의도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사업성 의도로 보는 기준은 매출의 크기, 행위의 반복 횟수, 설비를 구비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법에서는 딱히 정해진 반복 횟수의 기준은 없어요. 다만 이 정도면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해요. 첫 번째, 유튜브 출연료.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거나 다른 유튜버와 협업으로 웹드라마 출연, 야외 홍보, 현장 스케치, 행사 도우미 활동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튜브 제작 지원금. 다른 유튜브 콘텐츠 영상을 편집해주거나 음향 효과, 자막 편집을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좀. 세 번째, 구글에서 받는 수익. 잘 아시다시피 채널 영상의 구독수, 조회수가 높아지면 구독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죠. 구글은 광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유튜버에게 나눠주는데 바로 그 금액을 말해요. 참고로 유튜브 프리미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쉐어링하죠. 네 번째, 블로그나 웹사이트로 벌어들이는 광고비. 구글 말고도 쿠팡, 네이버 애드포스트, 애드픽 등으로부터 나의 블로에 대한 광고비를 받거나 기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돈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섯 번째, 채널 시청자로부터 받는 후원금. 나의 채널이나 영상이 재미있다면 팬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슈퍼챗 같은 후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받은 후원금도 수익의 일종이에요. 물론 저도 받고 싶네요. 후원금. 2번, 세금을 떼어가는 방식. 첫 번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여러분의 콘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냈을 때 시청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해요. 반면 아프리카 TV처럼 정산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에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지급에 따라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시나요? 두 번째, 국내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아프리카 TV나 네이버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원천세를 떼고 지급한답니다. 세 번째, 국외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국외 사업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구글이죠. 국외 사업자도 소재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구글은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미국에 납부하게 되죠. 즉 국외에 낼 원천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종소세 신고할 때 빼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른바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고 세금 낼 때 빼주는 거죠. 참고로 외국에서 배당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이 있다면 동일한 논리로 세액 공제를 적용해줘요. 3번,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자 등록 무조건 해야 하나? 일단 사람을 고용하거나 장소를 구비하거나 설비를 구매해서 영리활동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해요. 특히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고 설비도 없이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있다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즉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있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4번,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닌가? 예금 거래처럼 수익이 노출되거나 의무적으로 사업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면 사업자를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사업에 지출된 경비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창업과 사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는 유리해요. 5번, 사업자 등록하면 생기는 장점. 첫 번째, 부가세 환급.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생기면 한국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내지만 매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으로 1억 원을 벌었는데 영상 편집을 전문회사에 맡기면서 7천만 원짜리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통장에 부가세가 7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인건비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런 인건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소득세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소득 증빙을 통한 대출. 소득을 증빙하면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도 대출받기 좋아요.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증빙할 수 없으면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6번,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출연만 하던 프리랜서인데 영상 제작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유튜브 출연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프리랜서 활동이고 영상 제작은 직원, 사무실, 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유튜브 출연과 영상 제작 활동 둘 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사업자를 내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하나의 활동으로 통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프리카 TV BJ인데 사업자 등록이 의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BJ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적, 물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겠죠. 업태와 종목이 비슷해서 헛갈려요. 적당히 사업자 내면 다 감면받나요? 아무렇게나 사업자를 내었다가는 감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소 어려운 얘기일 순 있는데 조특법상 감면, 세액공제는 법에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청년창업세액 감면은 세금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5년간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하나 더, 세금 신고한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국세청에서 최장 7년 동안 연락할 기회가 있어요. 7년이면 조금 길죠? 머릿속에서 기억이 사라질 때쯤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뭐예요?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빼고 부과하는 거죠. 해외에서 돈을 벌면 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한국에서도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이러면 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그만큼은 빼고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 100만 원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300만 원 세금이 나왔다면 미국에서 100만 원은 이미 냈으니까 한국에서는 200만 원만 세금 내라는 게 외국 납부세액 공제예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적용해주는 게 아닙니다. 납세자가 요건에 맞게 세액 공제 신청을 적절하게 해야만 공제되는 거예요. 즉, 안 하거나 잘못하면 못 찾아 먹는 거죠. 사업자 등록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신고, 종소세 신고, 장부 작성, 기타 등등 가산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국내 예금, 부동산, 주식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된 세금만큼 강제 추징 당하죠. 간혹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강제 추징 피하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위장 이혼도 하고 땅에 구덩이 파서 현금도 묻어버리고 그림도 사고 조세피 난처에 투자도 하고 암호화폐로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탈세 시도를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에드포스트 수입이 있는데 사업자 내야 하나요? 현재로서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아니니까 사업자를 꼭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에드포스트 수입은 대부분 소액이라서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유튜브 구독자로부터 자동차를 후원받았는데 부가세 신고하나요? 일단 부럽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대가를 현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현물의 경우 얼마로 신고하는 게 적정한지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데요.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정식 출판을 하지 않고 전자책을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책은 면세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전자책 많이 팔아보셨죠? 부가세가 나오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부가세법에서는 ISBN 없는 출판물의 유통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사실상 그 강의가 면세에 해당하고 주된 콘텐츠인데 그 과정에서 주는 전자책 형태의 간행물이 부수적인 콘텐츠라면 부가세가 부과되는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한편 유명 웹툰 작가들 중에 ISBN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고용해서 웹툰을 제작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가 된 사례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단순히 웹툰의 문제를 넘어서 저작권의 공급이나 사용에 대한 권리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최근에는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시장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ISBN 대신 UCI를 도입하여 웹툰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어요. 참고로 UCI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UCI를 받은 웹툰은 ISBN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면세로 적용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째,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해서 처벌은 피하고 혜택은 최대로 받자. 둘째,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세무 전략을 잘 짜자. 창업은 꿈이지만 사업은 현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넘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야 살아남죠. 1인 미디어 창작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계약서, 노무관리, 세금이 어려우신가요? 그럴 땐 해결통에 물어보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